특히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예. 정부 인사들이 김영철 부장이 머물고 있는 호텔로 갔네요. 저 모습 자체도 상당히 좀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영철 통전부장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방남을 수용한 정부가 그 뒤에 우리 국민 여론이라든지 일부 정치 진영의 반대에 또 밀려가지고 사실상 지금 워크로트에 그냥 혼자 머무는 상태에서 우리 외교안보 라인 중요 인사들이 가서 지금 어떻게 만나는 형국이 돼 있어서 모양새 자체는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찾아간 4명이 누구냐면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안보실 밑에 남관표 안보실 제1차장하고 그다음에 통일부의 천혜성 차관하고 그다음에 이도훈 우리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핵 문제와 대북 전략 전반을 관장하는 외교안보 라인들이 전부 가서 김영철과 만나서 회동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회동하는 모양새도 좀 보기 안 좋아서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회동을 해가지고 김영철하고 무슨 이야기 했는지 지금 공개가 지금 속신하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첫날 와서 김영철과 1시간 20분 회담했다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고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중요 정책 결정자들이 가서 만난 것도 속신하게 이야기를 않고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 오가는지 궁금할 뿐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만 우려사항을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내려온 중요 인사하고 우리 측의 대부분의 핵심 인사들이 만나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게 북한에 어떻게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1년에도 이명박 정부 말기에 베이징까지 달려가가지고 당시 김태호 안보전략비서관이 북한 측 만나서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그걸 나중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때 돈을 뿌렸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일방적으로 공개를 한 적도 있고 2015년에 판문점에서 고위급 장성회담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개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공개 회동을 하면 물론 우리 정부로서도 비공개 회동을 할 만한 뭐 사용과 이유가 있었겠지만 자칫 이 비공개 회동이 북한에 의해서 북한이 나중에 수가 틀릴 경우 그걸 막 공개한다고 협박하면 우리도 난감한 처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점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형식인데 이거를 이제 바꿔놓고 뒤집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김영철을 한국의 한 호텔에 놔두고 네. 우리가 계속 얘가 뭔가 표현이 근데 김영철이 계속 뭔가 김시장, 뭐래? 답을 줄 때까지 돌아가면서 가서 뭐 회의를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그런 설명을 해요. 판문점에서 만약에 이 회담을 했다면 뭔가 분위기가 안 좋으면 결렬시키고 또 돌아가서 시간 끌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이제 서울에 있는 모 호텔에 이제 숙소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우리 정부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회담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영철이 더 곤혹스러울 수 있다. 어디도 못 가고. 그래서 뭐 속된 말로 호텔 패키지 회담이다. 뭐 이렇게 네. 왜냐면 호텔에서 숙박과 음식과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버럭 화내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호텔의 17층 전체를 이제 북한 쪽에서 이제 임대를 해서 네. 우리가 비용을 내겠지만 17층을 북한에서 다 쓰고 그 아래층에 이제 통일부가 뭐 사무실을 차려서 이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아마 계속 만나고 있을 거예요. 그 호텔 안에서 계속 만나서 의사를 타진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을 것 같고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층을 또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 호텔 자체에서 형식을 놓고 했을 때 우리가 찾아간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북한이 어떻게 도망가지 못하게 뭔가 결과물을 내놓을 때까지 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네, 박민혁 차장이 말씀하신 호텔을 저희가 원래는 이제 실명 공개를 안 하는 방향으로 잡았었는데 보면은 오늘 이제 몇몇 조간신문들이 다 이제 그 호텔 실명을 밝혀가지고 네네. 뭐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호텔 근데 보면 김여정도 묵었었고요. 김영주 의원님 아마도 정부 측에서 그 호텔을 그 위치를 감안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예, 아무래도 네. 이제 가장 그 실명을 공개하면 오크이로 호텔인데요. 5성급 호텔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것이 도심과 떨어져 있고 비교적 광진구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바로 강가고 그래서 경호하는 데 가장 편리하고 그래서 역대로 말하자면 방남할 경우에 그 호텔을 자주 사용을 했고 경호에 용이하기 용이하다는 때문에 그러니까는 외국 정상들이 올 때마다 나라마다 선호하는 호텔이 있죠. 그러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얏트 호텔을 많이 써요. 왜냐면은 남산 중앙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격이나 경호나 이런 걸로부터 방어하기가 좋기 때문에 주로 쓰고 워커힐 호텔은 그런 측면도 있고 뒤에 뒷문이 조금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노출되지 않고 호텔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내용에 있어서 지금 알려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류엔둥 그 중국 국무원 부총리한테 얘기한 것을 보면 네. 거기에 지금 북한과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드러나요.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라는 거에 함축돼 있는데 북한이 아직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비핵화 확답 안 한 듯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도 쓰고 그쵸. 있는데 네. 네, 조선일보가 저렇게 쓴 거는 김영철이 우리 정부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회담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의 의지를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맥락하고 또 맞아 떨어지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청와대가 브리핑을 했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정우영 안보실장이 김영철한테 미국은 대화할 의지가 있다, 열려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북한에서는 전제 조건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전제 조건이 없다는 게 회담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전제 조건은 미국이 비핵화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비핵화가 없으면 우리는 대화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 비핵화 전제 조건을 받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재 팽팽하게 겨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청와대가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중재를 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같이 수용하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팽팽하게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서 중국 류엔등 부총리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비핵화라는 조건 문턱 좀 낮추고 북한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조금이라도 표명을 해라. 그러면 너희 둘이 만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하고 있는 이 평창발 한반도 평화 구상이 이제 거의 종착점이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개회식 때 김여정이 왔고 폐막식에 이방카와 이제 김영철이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미 김영철이 돌아갑니다. 네. 그러면 김영철이 돌아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은 지금 박 차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야기한 중재가 성공할 수 있느냐. 그 중재가 성공하려면 적어도 김영철을 호텔에 지금 가둬놓은 형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장한 것처럼 적어도 비핵화의 의지만큼은 너희들이 받아라. 라고 지금 계속 압박 내지는 설득을 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이 대화 의사가 있다고 하니 대화의 장에 나와라라고 설득을 하는 건데 이 두 북한과 미국을 대화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비핵화에 대한 서로 간의 의지입니다. 네. 근데 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과연 김영철이 2박 3일 동안 대통령, 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만나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서 여전히 김정은행 때 이하에 의해서 비핵화를 여전히 거부할 것인지는 남아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네. 그래서 핵심은 지금 언론에도 흘러나온 게 사전 조치라는 표현을 좀 써요. 어디에는 사전 조치고 어디에는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초기 조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양쪽을 타협할 수 있는 게 의지까지 비핵화라는 의지까지 보이지 않더라도 비핵화와 관련된 뭔가 조금이라도 움직임을 보여달라. 그게 핵실험하지 말고 미사일 발사하지 말아달라. 요 정도만 하면 미국을 또 설득해 보겠다. 그리고 미국도 그렇군요. 그 정도 수준에선 받아들여라. 이런 메시지가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김영철 부장 얘기를 쭉 해왔는데 보면은 평창 올림픽에 앉았던 자리에 관련돼서도 지금 뒷얘기가 나왔어요. 보면은요, 미국의 브룩스 사령관과 그다음에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 사이에 어떻게 묘하게도 보면은 이진성 헌재소장이 중간에 딱 앉았는데 지금 오늘 조선일보가 후일담을 썼습니다. 이진성 소장도 저렇게 자리 배치가 된지는 모르고 굉장히 갔다는 어색했을 거예요. 것 같아요. 네. 네. 중간에서 이거를 맞아요. 어떻게 해야 하지? 굉장히 난감해하는 사진을 또 조선일보는 콕 집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성 소장이 현장에 가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자리 배치를 그래서 푹 놀랐다는 건데 왼쪽을 돌면 김영철, 오른쪽을 연합사령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팽팽하게 힘겨루기로 하고 있는 그 가운데 딱 헌재 소장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고 가서. 모르고 갔다고 인터뷰를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한국말로 김영철한테는 이제 평창의 날씨와 이런 것도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화면에 계속 비추다 보니까 한쪽에만 얘기하면 오해가 생기니까 이쪽 얘기하다가 이제 오른쪽으로는 영어로 네. 이제 또 인사를 하고 골고루 한마디씩 했다는데 이방카한테도 좀 안부도 좀 묻고 그래서 어쩔 줄 모르게 한 시간 넘게 거의 2시간 네, 가까이 누구한테 되는- 먼저 말 걸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도 누구한테 걸었을까요? 그거는 기사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진성 소장을 배치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헌재 들어요. 소장이라서 헌재 소장이기도 하지만 이진성 소장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융통성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누구에게나 치우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진성 소장 기억하건데 지난번 신년 인사회 때였을 거예요.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그 마이크를 잡고 했던 얘기 기억하시잖아요. 떡국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이 뭔 줄 아냐라고 얘기하면서 떡국 얘기를 끊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뭐 등등을 유발하는 음식이 떡국이다라고 떡국 만찬이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네. 좌중을 웃음을 이끌었던 경력이 있기도 하거든요. 아마도 한쪽은 영어로 얘기하고 한쪽은 한국말로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어색하지 않게 만드는 최적임자가 아닐까라고 그렇군요. 현 정부가 선택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해볼게요. 경향신문은 이렇게 제목을 뽑았네요. 안보 여론을 편승한 이명박 전 대통령. 네, 천안함 주범 국빈대접 부끄럽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어제 보니까 평택 천안함 기념관을 다녀왔다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 자체가 검찰 소환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MB 대통령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한번 보수를 조금 결집시켜가지고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시도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만. 예. 네. 근데 뭐 천안함 주범이 국빈 대접이 부끄럽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고 봐도 맞고 제 생각에는 북한이 지금 굉장히 대화 무드를 그렇게 조성해가고 있는 와중에 하필이면 왜 김영철을 보냈을까 이거에 대한 그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단순히 뭐 김영철을 내려보내서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이것저것 양보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는 그런 목적보다도 지금 현재 워커힐 호텔에 우리나라 정부 인사들에서 포위당하고 있는 김영철이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그 성과를 안겨줄 수 있는 아젠다를 들고 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돌아가기 전에 어떤 분명히 평화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명박 대통령은 충분히 이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좀 너무 좀 가혹하게 뭔가를 벗어나려는 수작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철 부장이 짧게 한마디 네, 더 네, 하면 오늘 혹시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은 이 우리 바운더리 경계한 우리 경계 안에 있다. 그런 얘기도 실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할 만약에 게더 있다는 회담이 겁니까? 더 길어지면 그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일정을 또 연장해서 있고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하루 더 묵었다 가시죠. 그래서 네. 굉장히 우리가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는데 그건 이제 북한에 갔던 우리 대통령한테 김정일 위원장이 하루 더 있다 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주 유머러스하게 잘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박 차장님 말씀대로 지금 워커힐 호텔에 우리가 모든 우리 외교안보 라인이 같이 총수적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친다면 하루 더 있다 갈 수도 있겠지만 북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압박이 오늘도 아니라 우리가 두 또 힘들 분의-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오늘 갑니다. 네. 두 분의 관측 어떻게 돼요? 오늘 또 틀리면 어떡하죠? 이거? 가는 게 한 80%인데 혹시나 안 갈 수 시나에서 있다라는 80%는 가는데 네, 20% 정도의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보수층 김영철 박람회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A 사옥 이 옆에 청계광장에서 어제 한국당 의원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준표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SNS상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국군 뒤통수권자라고 하고 살인범은 사형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국군 뒤통수권자가 살인범을 불러놓고 서로 짝짝꿍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참 홍준표 대표, 김영주 의원님 이제 네. 국군 뒤통수권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반론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주적 논란부터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러 가지 그런 그 예안양 그림이나 토론과 비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어떤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미국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평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과 하는 협상이다. 친구끼리 협상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전환의 계기로 보면 미국 언론조차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겠다는 한국의 지도부에 미국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 야당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한국당이 청계광장에서 굉장히 많은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경찰 출사, 한국당 출사한 숫자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청계광장이 꽉 찼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사실 그동안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대표 취임 이후로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좀 달랐는데 지금 김무성 전 대표까지 나서서 투쟁에 대한 위원장을 맡아갖고 사실 한국당이 전체로 좀 하나 되는 목소리를 취합하고 있는 거고요. 어저께 있었던 자리에서 천안함 용사에 대한 사실은 관계자도 함께 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연평도 폭격에 대해서 이제 그 부상을 당했던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전해지고 있는 건데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대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대화의 당사자로서 김영철이 내려왔었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럼 누가 내려와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내려왔을 당시에 한국당이 극한적으로 나서서 투쟁을 하고 반발하는 모습들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대화의 실타래를 가지고 남북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의 의지를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문내 못마땅한 측면이 있지만 현 정부가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하고 반대하지는 않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천안함 폭침의 주역으로 알려져 있는 김영철이 대한민국 땅을 받는 것까지 용인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김정은의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결국 북한의 의도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김영철이 내려왔다는 건 이 대남에 대한 총책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통일전선 부장 겸 노동당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실권을 갖고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남북 간의 회담에 대한 실권을 가지고 내려올 거라면은 왜 최룡해가 못 내려옵니까? 굳이 김영철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사실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 만약 정부나 민주당이 끊임없이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고요. 지금의 한반도의 정세라고 하는 건 일촉즉발해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 정파 혼자, 특정 정부 혼자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면 하루빨리 영수회담을 개최하든 이 내용 속에서 목소리를, 의견을 좀 듣는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정치권에 대해서 이 쟁점에 대해서도 대립을 하고 있는데 또 잘 풀어갈 뭔가 또 계기도 필요해 보입니다.